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강변의 법률사무소. 정부가 어제 헌법 개정안 3차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헌안에 대해서 여전히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찬반에 대한 입장이 좀 팽팽한 모양새입니다. 지방 분권 또 지방자치와 관련해서는 어제 기자망원경에서 살펴봤고요. 오늘 강변의 법률사무소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개헌안 중에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운의 강성민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알기로 강 변호사님은 변호사 업무 중에 헌법에 대한 강의도 하시고 여러 가지 집필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개헌안 발표 좀 감회가 남다르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현재 개헌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크게 공감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사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개헌안도 분석을 하고 책도 다시 쓰고 해야 돼서 굉장히 두려운 감정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어쨌든 그런데 정부 개헌안을 보면 좀 그런 정부의 고민이나 이 현 정부의 철학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묻어나는 개헌안으로 보여집니다. 예, 핵심 사항 몇 가지 좀 오늘 짚어볼 텐데요. 먼저 헌법 전문에 역사적 사건 중에 4.19 혁명, 부마 항쟁, 5.18 광주 민주화운동 또 60 항쟁의 민주 이념을 명시하기로 했죠. 예, 그 현행 헌법 전문에 명시되어 있는 이런 역사적 사건으로는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내용, 네. 그리고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 사실 예전에 박정희 정권 때는 이 5.16 군사 쿠데타도 당시에는 소위 5.16 혁명이라고 해서 헌법에 아주 잠깐 실린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곧 삭제가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현 정부의 개헌안에는 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은 물론 이런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루어진 4.19 혁명과 함께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0 항쟁의 민주 이념을 명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하나 계속 화두가 됐었던 게 촛불 시민혁명이었는데 이 부분은 일단 빠졌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문재인 정권이 소위 촛불 시위 혁명으로 탄생한 정권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 국민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민주적으로 정권을 새로이 또 창출한 것이기 때문에 이 촛불 시민혁명 정신을 계승한다 이런 내용을 넣지 않는 논의와 아직은 시기상조다라는 논의가 이어져 왔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이 촛불 시민혁명은 아직까지는 현재 진행 중인 상태이고 객관적인 역사적 평가가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기 전이어서 이번 헌법 개정안의 전문에서는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번 개헌안에 대해서 줄곧 비판을 가해오고 있습니다. 헌법 전문에 어떤 역사적 사건들이 들어가느냐 이 문제가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 헌법 전문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겁니까? 네, 이 헌법 전문은 우리 헌법 제일 앞에 이제 서두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인데요. 예. 헌법 전문은 그 나라의 헌법 이념 내지 가치를 제시하는 즉 모든 국가기관이 어떤 법률을 적용하고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리고 법을 만들고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요. 네. 이 국민들도 이 해당 헌법 전문을 존중하고 지켜가야 되는 최고의 가치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5.18 등이 헌법 전문에 포함이 되게 되면은 국가는 그 해당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나 그 유족에 대해서는 어떤 응분의 예우를 해야 될 의무가 도출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 뭐 진상규명 작업이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이제 헌법 전문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군요. 네, 맞습니다. 예. 또 다음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 내용도 헌법 개정안에 들어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현 정부가 이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양극화 해소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이 노동자의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라고 밝히면서 대표적으로 얘기한 것이 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입니다. 예. 이 청와대가 공개한 개헌안에서도 사실 이 내용도 굉장히 좀 뜨거운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예. 이 국가가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이런 노력해야 될 의무를 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정리를 좀 해보면 결국에는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동일한 노동을 했으면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 뭐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요. 예. 비정규직이라든지 뭐 전연차 노동자에 대한 차별 금지가 좀 강화될 걸로 보입니다. 재계나 사측에서는 반발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재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숙련도가 차이가 나는 직원들이 같은 일을 한다고 해서 동일한 노동이 되는 것이 아닌데 예.
그 효율성이나 업무 성과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는데 그런 걸 무시하고 무조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고만 하면은 이런 또 다른 차별의 문제나 불평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데 외국에서는 이 그리스, 아르헨티나, 포르투갈, 멕시코 같은 국가에서 이 헌법에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명시를 하고 있고요. 예. 그 외의 국가들도 이 헌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률로 이런 정신을 넣은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 정부도 이 근로 영역에서 이런 어떤 특정한 조건들을 이유로 부당한 임금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이런 노동자들의 노동 가치를 더욱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헌법에 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또 하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토지 공개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야당에서는 가장 반대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말씀하신 이 토지 공개념이라는 건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이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예. 정부의 개헌안은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토지에 제한을 가하고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그 내용인데요. 네. 우리 현행 헌법 122조에도 이런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제한과 수단을 가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들어있고 실제로 헌법재판소도 우리 토지의 강한 공공성 때문에 다른 재산에 비해서 더 강한 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계속 판시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개헌안의 내용은 이런 현행 헌법에 필요한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과 개발이라는 내용을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서 필요한 특별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수정을 하는 것인데 예. 그러니까 결국 요약하자면은 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서 특별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내용 정도로 이제 수정이 되고 추가가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토지 공개념과 관련해서 소위 토지 공개념 3법이라고 하는 법률들이 계속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이 토지 공개념 3법이라는 건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토지 초과 이득세법, 개발 이익 환수법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네. 이 토지 초과 이득세법, 그러니까 토초세법은 이 유유 토지의 지가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조세로 환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이었는데 예. 1994년 당시에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것 자체는 합헌이었지만 그 외에 공무원들이 토지 가격을 조사하고 이런 것들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이 택상법은 택지를 소유할 수 있는 면적의 한계를 정해서 이 국민들이 택지를 좀 고르게 소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었는데요. 예. 그때 당시에 이게 한 가구당 택지 소유 상한을 200평으로 제한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논란이 있어서 98년도에 법이 폐지가 되었다가 폐지 이후에 헌법재판소가 이 택상법이 위헌이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이 개발 사업의 결과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불로소득으로 봐서 국가가 환수하는 것인데 이 법은 현재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세 가지 법률에 대해서 계속 여러 가지 사회적인 논의가 있어 왔는데 결국 야당에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네, 사실 우리가 지금 흔히 그 부자라고 하면은 현재 대부분이 이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동산이라는 게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 지가가 상승한다든지 임대료를 받는다든지를 통해서 계속 소득이 발생하게 되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 이 부동산의 보유를 통해서 자산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을 이제 불로소득으로 봐서 이런 불로소득을 일부 환수해서 뭐 임대주택 공급을 더 촉진시킨다던가 좀 그렇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야당에선 반대하고 있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사적 뭐랄까요, 재산권이 침해될 수도 있으니까. 네. 자, 국가가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사회주의적인 발상이다. 뭐 이런 지적까지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방금 말씀드린 이런 그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를 사실 실제 만든 것은 노태우 정부 때였거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김대중 정부 때 폐지가 되었었는데 사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의 우리 헌법 규정이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를 때에도 재산권이라든지 특히 그중에서 이런 토지 사용 같은 것은 많은 제한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헌법 23조 2항에서는 이런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규정도 하고 있고 예. 특히 토지는 이 우리나라가 땅이 좁고 토지가 유한하기 때문에 공익사업을 하기 위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공공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재산권에 비해서 훨씬 더 넓은 제약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공용 수용이라든지
혹은 뭐 헌법적인 표현으로는 공용 침해라고도 하는데 좀 그런 것들도 일정한 조건 하에서 계속 허용되어 왔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 규정들은 우리나라만 그런 겁니까? 아니면 외국에도 좀 그렇습니까? 이미 서구 유럽에 있는 이런 헌법에서는 예. 1919년 바이마르 헌법 이후에 토지 재산권들을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해야 된다라고 하거나 음흠.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해서 그런 어떠한 의무와 부담을 부과할 수 있다라는 조항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최근 현대 사회에서 경제 질서를 자유시장 경제 질서에 기초를 둔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 해결할 수 없는 경제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국가의 경제 영역에 대한 개입이 허용이 된다라는 것인데 아하. 어쨌든 그렇게 기본적으로 이런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원칙으로 두면서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를 가미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원칙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다만 어떤 우선순위를 굳이 가리자면 그 우선순위를 좀 조정해 보자 이런 취지라고 보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자, 이외에도 뭐 의미 있는 내용들이 참 헌법 개정안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정부도 3일에 나눠서 설명을 했으니까요. 저희가 다른 내용들도 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 일단 오늘 강변의 법률사무소에서 헌법 개정안 중에 특히 여당과 야당의 견해 대립이 팽팽한 부분들 좀 짚어봤습니다. 강성민 변호사에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